그럼 지금부터 정사를 바탕으로 제가 이방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원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은 1400년 11월에 즉위해서 1418년 56세에 아들 세종에게 선의하면서 왕위를 물려주고 4년 뒤인 1422년에 56세로 죽습니다. 그의 업적을 보면은 첫째, 사병을 혁파하고 의정부 6조를 설치하여 관제를 개혁합니다. 특히 억불숭유 정책으로 사찰을 폐지하고 사찰에 소속된 노비 등을 다 풀어주고 을금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하륜대감으로 하여금 고려사를 편찬해서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국을 팔도 체제로 정비하고 4대 교린 외교로 국가 안보를 다졌죠. 여기서 4대 교린이란 명을 섬기고 여진과 외는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을 모두 문서로 남깁니다. 이래서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이런 중요한 역사서들이 그냥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간 제도 확충으로 관리들의 부패와 신권을 견제합니다. 이렇듯 왕권의 승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성공한 군주. 역사학자들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했다면은 태종은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이런 평가를 마련하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달리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 왕조의 기틀을 태종이 했어야 되냐? 사실 태조 이성계와 그의 오른팔인 삼봉 정도전 선생이 이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삼봉 정도전이 목숨을 걸고 40대 젊은 나이 때 목숨을 걸고 40대 후반인 태조 이성계를 만나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이룩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죠. 제가 보기에는 정도전의 조선과 태종이 생각하는 조선은 전혀 다른 나라였다. 정도전은 고려에 부패된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완전히 뒤엎고 개혁을 해야지만 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마련한 조선은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근본이고 민본 사상의 바탕을 둬가지고 예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인 유교를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요순 시대와 같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 그것이 바로 정도전이 꿈꾸던 이 조선이었죠. 즉 왕권보다는 신권, 똑똑한 신하들을 잘 뽑은다면 잘 뽑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법규를 잘 마련하면은 왕이 누가 되든지 이 왕조가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 보고자 한 게 이 삼봉 정도전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을 둔 정형적인 왕조국가를 지향했다는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정도전과 이방원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과 남원이 제거됩니다. 과연 이 1차 왕자의 난이 없었다면은 이성계와 정도전이 정말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왜 굳이 이방원이 그걸 했느냐. 그것도 정말 유토피아 같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왕조 국가를 만드는데 그쳤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보는,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방원을 이런 사람으로 특정 짓고 싶습니다. 첫째, 이방원은 욕심이 많은 권력욕이 심한 사람이다. 그는 이성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형이 4명이나 있었고, 친동생도 1명 있었고, 그리고 이복 동생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성계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고려 과거에 급제해서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무조건 장남이 후계 구도가 1순위였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잘해야 4번에서 5번의 순위에서 그는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단숨에 정권을 찬탈하게 되죠. 1398년 태조 7년 8월 26일 날 이수번 이거의 부자와 천안 민무질 형제를 앞장세워서 그는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둘째 형인 정종을 즉위시키죠. 그리고 정종이 한 2년 정도 하면서 정종 밑에 세제, 세자는 정종의 아들이 세자가 돼야 되는데, 세제, 다음 보위를 이을 형제라 해서 세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제로서 그가 세제로서 책봉을 하고 2년 뒤인 1400년 11월에 태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는 권력욕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사실 권력에 대항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정권을 찬탈하게 만든 반정 공신들은 이저 부자를 즉위한 지 4년 만에 숙청합니다. 여기서 숙청은 그나마 이 사람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1407년에는 천안 중전 원경왕후 민씨의 친동생들이죠. 민무구, 민무질, 이 형제들은 사실 이거의 부자가 숙청될 때 그것을 보고 권력에서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처남들을 과감하게 죽이죠. 그리고 공신들인 이무, 윤모, 유기 등을 목뺍니다. 그리고 이때는 장인어른인 민제가 살아 있었던 시절이었고, 장인어른인 민제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 처남들 민무훌, 민무회도 죽이죠. 직접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자진하게 합니다. 중전 민씨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할 정도로 그는 권력에 대항하는 싹을 완전히 제거하죠. 선의를 하고 나서 세종의 자기 며느리죠. 세종의 왕후인 중전 심씨의 아버지 시몬을 죽입니다. 굉장히 그 왕권에 도전하는 싹을 미리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죠. 사실 이 부분은 굳이 태종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종이 하면 될 일을 본인이 다 알아서 정리하는 거죠. 근데 그 내막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왕의 부인, 중전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서 제거하고, 그의 중전의 어머니는 역적의 아내라는 이유로 노비로 삼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다는 거죠. 물론 말기에는 중전의 어머니를 풀어 죽인 면천하는 그런 아량을 베푸긴 했지만은,
여기서 두 번째, 태종 이방원은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하는 영리한 사람. 더 좀 안 좋게 보면은 권모술수에 굉장히 능했다. 그는 정몽주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광석화 같이 빨리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반대파들 정몽주들이 기회로 삼아 가지고 남은 조준 등을 뭐 유배하고 공양원을 꼬셔 가지고 정권을 다시 재찬탈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몽주가 아버지를 문병 오는 그 한 번의 찬스에서 정광석과 같이 제거해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자신과 뜻이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적으로 삼았고 자신과 뜻이 맞는 최측근들은 죄가 있어도 용서해 줬다는 거죠. 즉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대립을 했고 자기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과 또 이념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이빠들을 다 제거를 했죠. 그에 반해서 그의 공신 중의 공신인 그의 최측근인 하류는 말년의 하류는 뭐 거의 뭐 예전에 고려 말에 이념을 그대로 본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와 뭐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그 뭐 관리로서의 최고의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륜대감은 살려두고 천수를 누리죠. 그리고 2차 왕자의 난 때 자기 형 방간이 자기를 위협해 가지고 난을 일으켰지만은 방간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 역적은 부모 형제를 상관없이 다 죽이는 게 룰이었는데 태종 이방원은 자기 형제들은 무조건 살려줬다. 그러나 이복 형제들은 무조건 죽였다. 이게 이런 뭐 잔인함도 남아있네요. 제가 보는 결론적으로 태종 이방원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조선 왕조 기틀의 밑바닥을 이룬 그런 왕이긴 하지만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형제들을 죽인 잔인함에 있어서 그는 성군은 아니었다. 이것이 제가 본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